문재인 후보가 4차 TV 토론 이후에 이른바 태도 논란, 발언의 태도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4차 TV 토론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보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발언이 이제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버릇이 없다. 홍준표 후보가 당시 여보세요라니요. 버릇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또 유승민 후보와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일자리 문제 관련 얘기했었죠.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매너가 없다.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마 위에 오르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관련할 때는 유승민 후보가 악의적으로 질문을 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질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 관련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인권 침해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여기 나오신 고용진 의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질문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일단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응이.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태도 논란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어제 토론 관련 그저께 밤이죠 이제 네네. 토론 관련해 가지고 문 후보의 그런 두 가지 발언 뭐 동성애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태도 다른 네네. 어떤 인식의 문제니까요. 네네.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정책본부장 뭐 등의 얘기들이 네.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정책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후보가 집중 견제로 질문 받다 보니까 네. 또 그 질문이 악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바돼서 나간 것 같아요. 어제 MBN에서 논의할 때도 토론할 때도 보면 토론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랬는데 네. 최대한 여러 가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토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네.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얘기됐던 부분들을 네.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걸 악의적으로 엮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인이 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끌어내는 것, 답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걸 끌어내는 그런 네. 태도에는 참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밝으신 분이긴 한데 네. 그 내용 들여다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그런데 그걸 40만 원짜리 저질 일자리 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한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막 거기서 좀 대응이 좀 과도하게 나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좀 서로 토의를 할 때 네. 생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이용호 드립니다. 의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실장님과 노 변호사님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 실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그걸 고영진 의원님이 좀 전에 그걸 좀 분리해서 얘기해서 사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질문한 것과 유승민 후보가 질문한 거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홍준표 후보 문제는 양측이 다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의 수사기록부거든요. 사실 검찰의 수사기록부 이외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뭐 그대로 얘기한다면 난 입회했으니까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후보도 아니 그 당시에 그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뭐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양측의 공방이 증거가 없이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나이가 몇이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네. 이보세요라는 말로 그냥 다투어진 상황인데 네. 자 유승민 후보는 좀 다르다는 거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리즈 아까 계속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시트콤이라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4차 토론만 먼저 4차 토론 부터 본 시청자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긴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시청자들 앞에 굉장히 고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심상정 의원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 말씀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 자체가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프레임이 아니니까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셔야 된다라고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정책본부장한테 넘기려고 했다든지 또 캠프에서 아마 그건 인정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을 인정했냐면은 이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듯이 다 해명이 됐다 하는 부분, 다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캠프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딱 한 가지 어찌됐든 이 문재인 후보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아쉬운 부분이죠. 네, 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그 A하고 B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예를 들면 B가 A를 뭐 폭행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B는 처벌을 받아요. 근데 B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유발한 A는 그러면 처벌을 받느냐? 처벌을 안 받고 B만 우리는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A고 B가 문재인 후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640만 불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거먹은 내용인데 문재인 후보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전제 사실이 틀렸는데 자꾸 그걸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똑같은 식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도대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를 사실 보였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이보세요라는 말을 이제 한마디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봐라. 1등을 달리는 후보가 저런 식의 표현을 잘못하고 고압적으로 발언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또 공격을 다른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먼저 유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은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원인을 유발하는 그런 잘못된 토론 문화를 이끄는 그런 태도도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팩트가 많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81만 개 공공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도 17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무원 17만 4천 개를 20%씩 5개년에 걸쳐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게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그걸 갖다가 4조 5천억이면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1조 가량이나 틀린 계산을 하면서 이제 마치 그것이 또 사실인 것을 몰아붙이니까 이제 문 후보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숙한 것도 있고 흥분한 것도 있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 여기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과연 이러한 식의 토론 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냐.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하고 반응하는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순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그동안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공격성을 좀 갖추려다 보니까 중간에 진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과도기적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야 될 네. 것 같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좀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번 여사 말씀하신 것이 그 81만 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제 토론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그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세요. 이보세요 하는 것이 매우 고압적이고 토론에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다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이런 태도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지난번에 중간에 이제 그 문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여전히 고착됐고 안 후보가 조금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승리가 보인다. 이러면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문 후보께서 토론하면서 답변에 질문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않는 경우 지난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에 두 사람을 채용을 하면 한 사람을 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필요 없는 사람을 굳이 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지원하면서 사무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의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었거든요. 근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도적 토론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면 허허 웃는 정도가 아니라 역공을 해요. 또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말을 잘 질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심 후보께 문 후보가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심 후보가 그 얘기를 빼고 다른 선거법 문제로 돌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질문을 캐치를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외면하고 더구나 태도까지 고압적으로 해서 이게 될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오늘 아마 당에서 좀 세게 좀 조지라고 좀 있는 대로 말씀. 안 그러시더니 뭐 1위 후보니까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칠 건 고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난번 그 발언은 뭐 계속 그렇게 고압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러면 더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집중 견제 또 잘못된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질문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났던 거라고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향후 토론 과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실 거다. 그렇게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1만 개 일자리는 자꾸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지는 모양인데 저도 다시 들여다봤고 당의 설명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5개년 차에 거쳐서 누적적으로 17만 4천을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그냥 뭐 단순하게 물가 계산 안 한 게 아니라 7급 7호봉에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의 3,400만 원이든가요. 그것까지 연봉으로 감안해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일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 1위를 달린 문 후보로서 정해진 이렇게 1인당 주어진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모든 거를 다 일일이 각 후보의 질문에 끌려가지고 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주도권을 좀 행사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질문을 일일이 다 답할 수는 없다.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또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인식의 문제니까요. 네네.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정책본부장 뭐 등의 얘기들이 네.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정책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후보가 집중 견제로 질문 받다 보니까 네. 또 그 질문이 악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돼서 나간 것 같아요. 어제 MBN에서 논의할 때도 토론할 때도 보면 토론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랬는데 네. 최대한 여러 가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토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얘기됐던 부분들을 네.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걸 악의적으로 엮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인이 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끌어내는 것, 답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걸 끌어내는 문재인 후보가 4차 TV 토론 이후에 이른바 태도 논란, 발언의 태도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4차 TV 토론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보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발언이 이제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버릇이 없다. 홍준표 후보가 당시 여보세요라니요. 버릇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또 유승민 후보와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일자리 문제 관련 얘기했었죠.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매너가 없다.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마에 오르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관련할 때는 유승민 후보가 악의적으로 질문을 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질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 관련 박광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인권 침해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여기 나오신 고용진 의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질문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일단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응이.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태도 논란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어제 토론 관련 그저께 밤이죠 이제 네네. 토론 관련해 가지고 문 후보의 그런 두 가지 발언 뭐 동성애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태도 다른 네네. 어떤 그런 네. 태도에는 참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밝으신 분이긴 한데 네. 그 내용 들여다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그런데 그걸 40만 원짜리 저질 일자리 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한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막 거기서 좀 대응이 좀 과도하게 나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좀 서로 토의를 할 때 네. 생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이용호 의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실장님과 노 변호사님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 실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그걸 고영진 의원님이 좀 전에 그걸 좀 분리해서 얘기해서 사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질문한 것과 유승민 후보가 질문한 거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홍준표 후보 문제는 양측이 다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의 수사기록부거든요. 사실 검찰의 수사기록부 이외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뭐 그대로 얘기한다면 난 입회했으니까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후보도 아니 그 당시에 그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뭐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양측의 공방이 증거가 없이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나이가 몇이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보세요라는 말로 그냥 다투어진 상황인데 네. 자 유승민 후보는 좀 다르다는 거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리즈 아까 계속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시트콤이라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4차 토론만 4차 토론 붙어본 시청자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긴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좀 더